혹시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고잔의 지혜, 종호소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정신 차려보니 50대.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죠. 지난 세월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볼까? 하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런 시기를 중년의 위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전에서는 이걸 위기가 아니라 초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정말 멋진 관점이지 않나요? 그럼 그 새로운 여정의 핵심 원칙은 뭘까요? 바로 공자가 말한 종오소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른다는 뜻인데요. 더 이상 돈이나 명예 같은 바깥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따르겠다는 그런 삶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내 안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지혜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기, 부제는 왜 변화가 필요한지 이해하기인데요. 이게 마치 새 집을 짓기 전에 땅부터 다지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삶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땅 위에 서 있었는지를 먼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압박 같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 안의 가치, 나만의 성취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즉 나의 기준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내면의 목소리 발견하기,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기준이 뭔지 찾아야 할 차례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겁니다. 근데 막상 뭘 해보려고 하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70세가 넘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던 진나라 평공의 이야기입니다. 현공이 너무 늦었겠지? 하고 물으니까 이 궁중악사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전하, 진짜 늦은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뿐입니다. 라고요. 와, 시작을 막는 건 나이 자체가 아니라 늦었다는 내 생각뿐이라는 거죠. 장자에 나오는 왕태라는 인물도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 이 사람은 한쪽 발이 잘리는 큰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고요함과 지혜 때문에 공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따랐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이 보는 조건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절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인생의 청사진 그리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목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설계도, 바로 그게 필요한 시점이죠. 고전에서 말하는 청사진은 그냥 좋게 살자 이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나의 핵심 가치가 뭔지 딱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룰지 실행 계획을 짜고 마지막으로 거창 아래 시작할 필요 없이 딱 한 걸음부터 내딛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이죠? 맹자의 이 말이 정말 전곡을 찌릅니다. 왕이 왕노릇을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서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못해서가 아니라 안에서라는 거죠. 결국 모든 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즉 행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길을 걷기 위한 지혜. 앞으로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사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진 않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전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까지도 잊지 않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마비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생각 과잉이죠. 이것저것 너무 재고 따지다가 결국엔 시작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공자의 조언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행동하기 전에 3번씩 생각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공자가 딱 한마디 해요. 2번이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꼭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생각만 많아지면 의심만 커질 뿐이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나친 생각은 우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지만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그게 다음 행동을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 물론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행동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내딛는 게 머릿속으로 10번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이 생각 과잉의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이 바로 조적기입니다. 이 사람은 닭 우는 소리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칼춤 연습하자고 친구를 깨워서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그냥 나아갔어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실천했던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길의 출발선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을 위한 종호소 설계도입니다. 첫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성찰하기. 둘째,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기.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행동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그리고 넷째,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행동하기.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이끌어줄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직접 살아내기 위한 아주 단단하고 실질적인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지만 환한 등불 하나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